아, 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마포경찰서에서, 음, 온라인 사기 피해를 입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던 여성이 사망을 추신해서, 경찰서 건물에서 추신해서 사망한 사건이 지금, 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할 거예요. 관련된 것까지 해서. 이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건건이 다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없지만, 이게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 사망한 여성은 23세라 그래요. 23살 된 여성인데, 4층하고 5층 요거 화면에 보이는 기사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가 11월 3일 날 게시한 기사죠. 마포경찰서 건물에서 20대 여성 투신 사망, 사기 피해 조사 직후 이렇게 돼 있죠. 23살 된 젊은 여성인데 4층하고 5층 사이에 창문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 창문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창문이고 요거 여기 40cm, 70cm라 그러는데 뭐 이런 데로 뛰어내렸다는 얘기죠. 4층하고 5층 사이에, 5층하고 옥상 사이에. 사망 투신한 거는 5시쯤이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던 조사가 시작된 거는 4시 20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4시 20분에서 이 사기당한 내용은 뭐 별도로 하기로 하고 금액은 9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9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왜 자살까지 하냐? 그것도 경찰서에서 바로 그냥 자살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경찰서 건물에서 자살했다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기당한 거가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돈 때문에 경찰서 창문에서 바로 그냥 뛰어내려 버릴 일이 있냐? 본인이 뭐 가해자로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 가서 조사를 받는데 바로 뛰어내려 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그걸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조사를 시작한 건 4시 20분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이 투신한 거는 5시라는 거예요. 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분이에요. 40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담당 경찰은 어찌 됐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제가 거짓말 범죄가 가장 나쁘다고 얘기했었죠. 살인만큼 나쁘다고. 오래전부터 계속 거듭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범죄가 정말 나쁜 거고 모든 범죄가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짓말 범죄는 정말 나빠요. 그걸 너무 간단하게 다루는 거예요. 사기 이런 건 너무 간단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칼로 한번 찌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거지 되느니. 그리고 알거지가 되고 싶어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훔쳐가면 이 사람은 삶에 어떤 의욕이 없어집니다.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게 나아.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이라든가 각 정권들이 이걸 모른다고. 왜 이 조그만 나라에서 10,000명, 13,000명씩 매년 자살을 하겠습니까? 이 거짓말 범죄는 그 원인 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살하는 10,000명이나 13,000명이 전부 다
범죄자나 피의자나 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도리어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살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정신질환자들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빼고 그냥 말로 정신분열이라 그러죠. 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정신분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신 이상하다, 진짜 이건 뭐 사리 분별력이 없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자살도 못 해요. 자살의 의미를 몰라서. 조울증이 있으면 자살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죠. 근데 조울증하고 정신분열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은 40분 아닙니까? 4시 2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5시에 뛰어내렸다 그러면 그 창이 좁아가지고서 저기에 막 고민했을 거예요. 이 밑으로 떼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술을 받죠. 그죠? 진술을 받잖아요. 진술을. 피해자 보충 진술을 받아야지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소장하고 피해자 진술 조서를 쳐야 되는데 그거 안 했을 거로 생각해요. 저는. 지금 여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고소장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진정이라고, 어디에 보니까 진정이라고 그 표현을 해놨더라고. 진정이라고. 왜 진정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진정할 일이야? 응? 아니 진정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소 사건이지. 고소를 해야지. 사기당한 거 분명히 맞고 본인이 피해자인데 왜 진정이야? 고소지. 피의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건 처리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이버팀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사기면은 어제 뭐 경제팀에서 했나? 응? 누군지 얘기도 안 하지. 경제팀인지 진흥팀인지 사이버팀인지 어딘지 얘기도 안 해요. 이게 지금 경찰 그 운영이 수사권 조정하고 경찰 조직을 정비한다고 했으면서도 정비한다 그래놓고 엉망이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온라인에서 뭐 전문적인 영역대로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 범죄는 전문 범죄예요. 온라인 범죄자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형사들이라 그래서 뭐 온라인 범죄자 잡지도 못해요. 그거 어렵다고, 무지하게 어려워요. 온라인 범죄는 전문 범죄이기 때문에 전문 수사관이 해야 돼요. 그 분야 전문. 물론 수사 자체가 다 전문이긴 하지만 온라인 범죄는 특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사이버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기잖아. 사기면 어디? 경제팀으로 가야 되잖아. 지능으로 가든가. 그죠? 그럼 지능이나 경제 가면은 뺑뺑이 돌려요. 아, 사이버로 가라고. 이거 사이버 아니냐. 사이버잖아요. 아, 이거 사기인데 지능에서 해야지. 지들끼리 다퉈요.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 여성이 피해를 신고 접수하러 갔다는 거예요. 피해 신고 접수하러 가면 어떻게 되냐면 고소장을 가져가면 고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직일사건 찍고, 제주 서부서는 직일사건도 안 찍더라고. 직일사건을 찍고, 그리고 직일사건이란 건 뭐냐면 경찰에서 그날 바로 처리한다고 지금 경찰청에서 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소장이 들어오면 그날 바로 접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일사건 번호를 찍고 고무도장 찍고 직일사건 번호 몇 번, 담당자 누구 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정민원실에서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해당 직원, 부서의 직원이 와서 접수를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를 받은 직원이 그 사건 처리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직원하고 상담을 하면 그 직원이 언제 오라고 그래요. 진술하러 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고소보충 진술을 받고 그러고 나서 수사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여성이 경찰서를 바로 찾아온 것 같아요.
나 90만 원 사기당했어요. 나 이 돈 없으면 죽어요. 나 너무 지금 큰일 났어요. 나 오늘 월세 낼 돈도 없어요. 뭐 그런 사정이었을 것 같아.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여성이 이렇게 막 경찰서로 바로 쫓아가서 이렇게 하기 그렇게 좀 글쎄요 좀 고소장이라도 써서 가져가지 않을래나? 그냥 쫓아갈래나? 그 경황도 없고 이런 고소고발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여성인 것 같아요 보니까. 찾아갔어. 그러니까 안내를 해줬겠지. 고소장은 없더라도 구두상으로도 고소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뭐 자필로 적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안내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조사를 한 게 아니야. 안내를 해줬을 거예요, 담당 직원을. 그러니까 담당 직원하고 대화를 좀 하다가, 대화 끝나고 나와가지고 바로 뛰어내린 거야. 그럼 그 직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책임이 있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 도대체 돈 90만 원 사기당한 여성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 여성이 30분 만에 20분 만에 30분 만에 경찰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직원도 안타까워 보이죠. 안타까워도 사람이 죽었잖아. 어? 사람이 죽었잖아. 불법보다 불친절이 더 나쁘다 그래. 응? 그리고 저 경찰대 교수 그 양반이 그러죠. 어? 불법보다 불친절이 더 나빠. 경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경찰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그 괴롭고 위축돼 있고 정말 살기 싫은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응?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무고사범들은 다 사형시키고. 응? 그런 경찰의 친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응? 거짓으로 해가지고서 얻어내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그건 그만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고소장을 접수한다거나 고소 진술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진정 사건이라 그래요. 고소장이 없으니까. 고소 사건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경찰 조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경찰 직원 제가 행정소송을 2건을 했지 않았습니까? 행정소송을 3건을 했는데 뭐 나머지 하나 건은 됐고 경찰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문제가 많죠. 행정소송은요, 여러분, 민사소송하고 달라서 형사하고도 달라서 행정소송 제기하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불리해요. 그 중에 하나가 관할이거든요. 민사는 피해자, 원고, 청구인의 피해자라 그러면 그렇구나.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입었으면. 그런데 행정소송은 행정관청 소재지에서 해야 돼요. 경찰서 같으면 경찰서, 경찰청 같으면 경찰청, 국가 같으면 서초동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는 지방에 있는데 뭐 제주도 같은 데 하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주 지방법원에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행정소송인데 내가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관할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비행기 타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제주경찰청에서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그럼 소송비용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행기 타고 제주경찰청 내려간 그 비용하고 지들고 10분 20분 만에 와가지고서 법정에 들렀다 간 거하고 그거하고 그 2분의 1씩 부담하라 그랬거든요. 계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거하고 같으니까 그거 상기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냈어요. 내가 보고 내 기절을 했잖아. 비행기 타고 내려간 거하고 그리고 하루 만에 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오전 10시 시간 잡아버립니다. 그럼 누구 죽으란 얘기지. 오전 10시 시간 잡으면 어떻게 내려가. 근데도 꾸역꾸역 해가지고 내가 당일치기로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런데 숙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법정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죽습니다. 일도 못하고. 그죠? 그럼 그 비용은 소송비용을 지금 엄청 박하게 해놨는데 그 변호사 보수는 엄청나게 높여놓고 그러고서 당사자의 소송 비용은 엄청나게 낮춰놨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그 소송 서류 만들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때 소송 서류 한 장 만들면 250원 줘요. 250원 주라고 돼서 그거 지금 한 50년? 50년 전 거하고 똑같아요. 한 장에 250원. 네? 종이값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최대 얼마 주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1,000원. 1,000원짜리 설계도가 어딨나? 1억짜리 설계도는 있어도 1,000원짜리 설계도가 어딨나? 최대 1,000원 주게 돼 있어요. 설계도 같은 거. 소송 비용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대법원이 정말 잘못했죠.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억제하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송만 늘려가지고 지금 100 몇십만 건을 하고 있죠. 그러니 소송이 줄어들겠습니까? 안 줄어들지. 변호사들만 계속 밥벌이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250원이 뭡니까? 250원이. 그러니까 변호사를 살라고 애를 쓰라는 거고 변호사 살라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고 소송 소액 같은 경우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죠. 본인이 소송을 한들 나중에 소송 비용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애들이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제주도 내려오래. 그렇게 해놓고 나서 소송에 져가지고 소송 비용 물어줘야 되는데 10분 자동차 그것도 관용차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경찰차 타고 오지 개인차 타고 오나? 왜? 그잖아요. 그리고 뭐 한 시간도 아니지 빠르면 3, 40분이에요. 3, 40분 일 보고 와가지고 하루 일당 더 받나? 경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어떻게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소송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걸 까자고 그래? 이건 정신이 이상한 거죠. 이쯤 되면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경찰 조직이 그것도 그렇고 관공서에서 일반 시민들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실제로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또 써서 제출을 했는데, 한국 경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뭐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고소를 하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해요. 응? 자, 지금은 11월 1일부로 해가지고서 규정 변경해가지고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그죠? 근데 그래서 앞으로 직접 그 경찰에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뭐 무고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검찰에서 할란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검찰에서 사건 내려줍니다. 경찰에다. 그럼 옆에 경찰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경찰서에 아니 이쪽 경찰서에 경정이 잘못했는데 저쪽 경찰서에서 경위가 사건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순경이 할 때도 있어요.
아니, 아무리 경찰서가 다른 경찰서라도, 응? 경정이 불법을 했다 그래서 고소를 하면은, 에? 순경이 그걸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찰서에. 그 처리가 되겠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응? 경찰대학 나온 경정을, 응? 순경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지. 항상 그래요. 자, 그럼 경찰도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권 침해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인권 침해입니다, 이거. 어? 그러면 심지어는 그냥 각하예요. 한 줄로 각하야, 그냥. 조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하.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이건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공개할 겁니다. 조사할 필요 없으므로 각하 이래요. 이유가. 요약을 해서 통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처분 이유가 그래요. 이해되세요? 법원 판결문도 그렇게 났어. 소액사건 판결문도 그렇게 났어. 제정신인 판사들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면 부당을 하면 이거는 그 당사자인 시민들이 생사를 넘나든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거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주면 되잖아. 말 몇 마디만 친절하게 해줘도 되잖아. 내가 겪어봐서 안다니까. 자, 그럼 경찰이 잘못한 걸 어떻게 할 거냐? 고소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나마, 어? 그런, 뭐, 소송을 하거나 뭐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얘기지. 직접 하든 변호사를 대든 어떻게든. 그럼 소송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공정하게 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단 변호사가 붙어요. 변호사가 붙는데 변호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 붙죠. 한 사람이 다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경찰 사건을 싹쓸이를 해, 한 사람이. 어떻게 알고서 싹쓸이를 하냐고. 계속 지적을 했었죠, 이 부분들. 어? 근데 재판을 계속 해, 판사가.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변론 종결. 아니, 변론을 하지도 않고,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증거 따져보지도 않고, 변론 종결. 그럼 변론 재기 신청하죠. 안 받아줘요. 그럼 판결하려고 그래. 그럼 판결해버려요. 그럼 이게 1심이지 3심입니까? 대한민국은 3심제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리도 안 하고, 증거도 안 보고, 진짜로. 증거를 어떻게 봐? 변론 종결하고 나서 증거가 허다하게 들어가는데. 몇천 장씩 들어가도 그거 보지도 않고서 판결해요. 겁이 없는 거죠. 판사들이. 그럼 판사를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되겠어요? 그런 불법을 저질러도? 그게 합법일 리는 없잖아. 판사가 증거를 보지 않고, 그리고 심리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서 사실과 다른 판결을 해버렸으면 그게 합법일 리는 없잖아요. 자유재량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판결은 하나님도 못 건드린다는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처벌받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을 시키고 뭐라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그랬죠. 법원 개혁이 드디어 되나 보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도 쇼였죠. 그것도 쇼였어요. 문재인 정권이 쇼였다고 그것도. 왜? 제대로 했어야지. 법원 조직을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조 일원화한다 그래. 저 법조 일원화가 뭐냐?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조 일원화라는 건 판검변. 응? 법조계라 그러죠. 법조 3륜이라고 해요. 3륜.
법조계의 세계의 축이다. 세계의 바퀴다. 법조 3륜, 판검변. 이 세 가지 종류의 법조 경력을 하나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검찰 생활 5년 하면 판사 생활 5년 한 걸로 봐주고, 변호사 생활 5년 하면 판검사 생활 5년 한 걸로 봐주고, 이따위 식으로. 그 법조 일어나라는 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에서 검사를 뭐 몇십 명씩 해가지고 판사로 임명을 했죠. 그럼 그게 형사사건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지들끼리 서로 그거 낯간지러워서 재판하겠습니까? 에? 경과 규정도 없고 검사 퇴직하고 나와가지고서 바로 판사로 들어가 버려요. 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수십 명씩? 그러면 변호사가 응? 무슨 뭐 하겠냐고 이거. 어?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민사 사건 하겠어요 이거? 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은 대부분 다 형사적으로도 불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지들이 취급했거나 문제될 만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닐 텐데 그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뭘 하나? 응? 그랬다가 이제 지원을 안 하죠. 검사 출신들이 미쳤다고 법원에 가가지고서 판사 생활을 합니까? 뭐 좋은 게 있다고? 안 하죠.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법조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엉망 만들어 놓고 어디서 야바이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판사로 앉혀놓고 그럼 기존에 그 법조 일어나가 왜 하게 된 거냐면 그 판사들이 독점적으로 법관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너무 권세를 휘두르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뭐 전관 예우가 가장 큰 거였고 판사라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가 지들끼리 패거리질을 해가지고서 휘두르고 이렇다는 얘기 그런 비판이 비등하니까 그걸 해소하겠다고 한 게 법조 일어난데 더 개판을 만들어 버렸죠. 지금 법원은 운영이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법원이 지금 굴러가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에? 왜? 15년 이상 되는 부장급들이 지금 없습니다. 완전 헝하니 비워져 있어요. 다 퇴직하고 나가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응? 뭔 재미가 있어서 합니까? 나가서 변호사 생활하고 말지. 그러니까는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급하니까 판사가 없으니까 신규를 한다 그래 봐야 신규를 해서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충원을 합니까? 신규 충원하면 바로 판사로 쓸 수 있나?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엉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개방형으로 해가지고서 법조 3년 일해가면서 법조 일어나 이래가지고 뭐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갖다가 놀라 그러는데 변호사 출신 갖다 놓으니까 또 김현장이나 이런 데서만 몰빵을 해서 갖다 놔요. 막 70%까지 되고 그랬죠. 김현장에서 갖다 놓은 애들 이런 애들이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거? 어? 아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판사가 돼가지고 뭔 일을 하냐고. 아니 그 부처님 가운데 토막을 갖다 놓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가 같이 일하던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얘기야 도대체. 그럼 그 사건 다 빼고 나면은 재판은 어떻게 하나? 본인이 직접 취급하지 않았어도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하루 세 끼 같이 먹으면서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10년 20년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 패소시키고 그래가지고 개망신 주고 하나 그거를 그것도 못할 짓이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지금 변호사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71명이 지금 기소됐다 그러죠. 통계상 71명인가 74명인가 기소됐다 그래 변호사가. 근데 700명은 기소됐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변호사가 2만 명이 넘는데 이 지경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변호사들이 법정 가서 판사 보기를 모처럼 본다니까. 응? 이게 이 지경이 됐으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 있으면 앉고 싶어요. 앉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자고 싶어요. 자면 배가 고파요. 먹으면 또 자고 싶어요.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건 사람이에요. 경찰서도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다 그런 거지. 너무 편리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요즘 법원도 그렇습니다. 판사가 어렵고 힘들지 그러면 쉽겠습니까? 어느 직장 들어가면 안 그렇습니까? 그만한 존경을 받고 그만한 신분 보장을 받고 퇴직하고 나오면은 응? 종이 한 장에 1억씩 받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관들이 그렇게 우습지 않잖아요. 평생 보장이 되는데 응? 그거를 쉽사리 그렇게 얻을 수 있으면 되겠어요. 물론 법원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사정을 알지만 그건 그거고 법관도 당연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현장에 어?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당으로 뛰면 그건 더 쉬울 것 같아요? 판사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하루도 못할걸? 반나절도 못합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든 거는. 근데 지금 너무 공무원들 편리를 지금 문재인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불만만 있는 거지. 이게 뭐 잘못됐다, 이게 싫다, 뭐 이것 좀 해줘라, 뭐 해줘라. 경찰서 가보면 직원이 반도 없을 때가 태반이에요. 직원이 자리에 없습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내가 한 달 동안 통화 못 해봤어. 전화 안 받습니다. 국민신문국과 한 달 동안 전화 안 합니다. 메모를 남기고 전화를 해도 부서에 직원이 2명 앉아 있고 그래요. 회의가 되는 거예요. 매일 회의만 할 것 같으면은 그 부서가 왜 있습니까? 무슨 업무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가엾어요. 보면은. 제가 피해를 입고 오랜 시간 동안 다툼을 하면서 이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원이나 가보면 법원에서 꼭 말씀드렸잖아요. 판사가 정말 나쁜 놈들이 있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응? 또 나중에 지금 뭐 재판 중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공개를 하겠지만은 정말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응? 이 진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캄바세스의 왕이라는 그런 명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응? 판사들이 그거 경찰들 응? 편들면서 대놓고서 작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냉혹한 그 책임을 져지게 하고 그만한 처벌을 하고 책임을 부과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모범을 보일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판사고 누구든 간에 불법이 있으면 부당까지는 좋아. 그럴 수도 있지. 불법이 있으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웬만해야죠. 웬만해야죠. 그럼 그러겠지. 네가 어떻게 할 건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 법대로 해요. 법대로. 응? 나 이거 다 공개할 거예요. 기절들 하실 겁니다. 진짜. 판사라 그래서 뭐, 봅시다. 김해 전화규명 사기. 영남 매일 신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영남 매일 그 뉴스.
이거 기자가 박병삼 기자죠. 2009년도 4월 1일 날 박병삼 기자 영남 메일뉴스에서 그 박병삼 기자가 게재한 기사입니다. 김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여대생 투신 자살. 자, 뭐예요? 이런 일들이 늘 있어요. 늘. 그럼 이게 경찰체 그냥 다 몰아서 무슨 경찰 책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 이런 일이 늘 있어.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말 사기. 그 사람이 죽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10,000명에서 11,000, 3,000명이 죽으면 10년이면 10만 명에서 13만 명이 자살하는 겁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나이 들어가서 꼬부라져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쉽지 않아요.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되겠습니까? 보세요. 전화금융 사기단에 수백만 원 피해요. 이 대학생이에요. 얘는 20살이에요. 고등학교 갓 졸업했어요. 응? 근데 김해시 여기 아파트 장유면 한 아파트에서 추신한 거죠. 추신했는데 그 경찰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7시 50분에 죽기 직전이에요. 뛰어내려서 자살하기 직전 7시 50분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돈이 통장에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650만 원이었대요. 650만 원. 학비 3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이 이거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300만 원 모았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학생 아닙니까? 아르바이트에서 300만 원 모을 정도면은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본인이 생활하면서 생활비 쓰면서 거기서 한 푼 한 푼 해가지고 300을 모았으면 정말 대단한 학생입니다. 300만 원 하고 부모님이 학비를 쓰라고 350만 원 준 거 해서 650만 원이 보관돼 있었다는 거죠. 650만 원이 통장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거를 전화금융 사기를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날렸다는 거죠. 보이스피싱 당한 거죠. 근데 그리고 유서를 남겼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기당해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사기당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 당시는 지금 꽤 오래됐죠. 이게 2009년도니까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또 있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두 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4년이면은 이렇게 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아무리 못해도 5만 명, 6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상 되겠죠. 조금만 친절해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본인들이 부당과 불법만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경찰들 말입니다. 저는 경찰 조직의 공공의 적이에요. 저를 그렇게 이렇게 알고 있고 법원의 판사들 중에서 극히 일부 판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공공의 적이다. 경찰을 뭐 여러 명을 고소를 했다는 둥, 아니 경찰을 여러 명을 상대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둥, 그거 다 거짓말이죠. 경찰서가 다 달라요. 사건도 달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여러 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합니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경찰이 부당불법을 3년, 4년 동안 수백 차례를 했으면 배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 아니라 누구라도
경찰 직원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경찰 직원들이 업무 보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수백 번을 그렇게 하나요? 그럴 순 없잖아. 이런 일들을 재수가 없어서 정신이 이상한 응?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경찰 직원이 그야말로 피를 본다, 속된 말로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요? 이런 건뿐입니까?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야. 경찰은 두 종류밖에 없다. 정의로운 경찰과 부정한 경찰.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부정한 경찰 분명히 있어요. 부정한 경찰은 경찰 생활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책임질 거 분명히 다 지워야 됩니다. 판사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그런 조직이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 뭐 세월 동안은 여러분 해방되고 난 다음에 친일 행적을 했던 반민족 행위자들, 반인도적 행위자들, 연쇄살인을 했던 그 살인범들 중에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제대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경찰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경찰 이거 뭐고 다 포함해서 반민족 행위자, 반국가, 반민족, 반인도적 연쇄살인을 연쇄살인입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부역, 친일 부역자들, 이 부역자들 중에서 연쇄살인범 중에서 통틀어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경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많은 학살을 저질렀던 조선인들을 그렇게 토막을 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하게 고문을 하고 죽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 사형 선고 받았죠. 근데 그것도 해방 후에 풀어줬죠. 결국 뭡니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있든 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위원회 사람들이 매타작을 당한 거죠.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군인들 들이닥쳐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 거기에 부원해동하는 그런 판사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650만 사기당하고 90만 사기당하고 왜 경찰을 만나면 바로 자살을 합니까? 도대체 왜? 경찰을 만나면 자살하고 싶다가도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지 정상이지. 그런 세상이 정상인 세상 아닙니까? 왜 경찰하고 통화를 하고 바로 죽고 경찰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가 바로 죽고 그러냐고. 단 한 명이라도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거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 사기당해서 죄송해요 그러고 자살을 한 거 650만 원 가지고. 그럼 이 20살밖에 안 된 이 피눈물 나는 이 여학생, 응? 이 여학생이 아직 미숙해서 심지가 굳지 못해서 자살한 거지 경찰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피해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 20대 여성도 보세요. 이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길은 많아요. 길은 많다고. 응? 23살밖에 안 된 여성이 90만 원이라 해도 당장 생활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렵게 번 돈일 수도 있고, 그죠? 당장 하루라도 끼니를 때우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방법은 많다니까.
근데 경찰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이 직원 하나의 문제도 아니에요. 응? 계속 부당과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 조직 자체가 저지르고 있으니까. 제주도로 지들이 내려오라 그래놓고 그 비용을 나보고 물어내라는 거예요. 패소하고 나서.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응? 판사가 수천 쪽에 달하는 증거를 보지도 않고 경찰 직원이라 그래가지고 변론 종결 재개를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아요. 진술조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이 20대 여성 사망건에 있어서 뭐 진술조서 이 억울함이 없도록, 이 사망한 여성이 억울함이 없도록 조사하면서 무슨 뭐 부당이나 불법이 있었는지 모조리 밝히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밝힐 건데? 못 밝힙니다. 어떻게 밝힐 거야? 피심을 아예 안 받았을 텐데. 피해자 진술조서죠. 이 신문이 아니고 피해자 진술 보충 안 받았을 텐데. 안 받았을 거야. 받았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진술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진술 녹화 해달라는 거 몰라. 이런 애들은. 이 젊은 여성들 이런 23살밖에 안 됐는데 진술 녹화가 뭔 줄 알아. 경찰서 청구받을지도 모르는데 태어나서. 그죠? 그럼 진술 녹화를 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진술 녹화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뭐합니까? 주지를 않는데. 지들이 진술조서 엉뚱하게 써놓고 이것저것 다 빼놓고 그렇게 해서 진술조서 조작을 해놓고 그리고서 진술 녹음한 거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끝까지 안 내놔요. 법원에서 내놓으라 그래도 안 내놔요. 이게 경찰 한 명의 문제입니까? 경찰청 본청에서 알아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 본청에서 알면 뭐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는데. 경찰청장이 권한이 없는데. 지방청장이 권한이 있는데 지방청장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지방청장이 지금 범죄 수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범죄 조직의 수괴는 어떻게 됩니까? 사형까지 있죠. 저 막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면 그건 범죄 조직인 거예요. 봅시다. 5년 동안 기소된 경기 남부경찰관이 176명이라는 거예요. 나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아니, 경찰 직원들이 무슨 음주운전만 합니까? 음주가 살인보다 더 무서워, 요즘. 서울청이 303건이라고. 그리고, 국힘 정우택이가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국감 자료 받아가지고 5년 8개월 동안 했다니. 5년 8개월 동안 고작 176명이라고. 그 중에서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고. 이것도 코미디죠. 이것도 코미디예요. 이것도. 경찰 자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부당과 불법을 저지르기 분명한데도 수사 관련해서 저지른 범죄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뭐 음주 이런 건 이건 건도 안 돼. 솔직히 잡혔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이거는 그리고 음주를 갖다가 엄하게 처벌하려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수사 관련해서 부당 불법 저지른 애들은 1700명이 넘을 거예요. 10배가 넘을 거야. 근데 인정을 안 한다고. 그거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에? 여러분, 마약 피의자를 성범죄 피의자로 둔갑을 시켰으면 그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에? 마약 사범을 성범죄 피의자로 조작을 하고 둔갑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담당 경찰이. 기소 중지자를 만나가지고 고소장을 갖다가
어? 1년 내내 쓰고 있었으면은 그러면서 그 기소중지자를 갖다 성명불상으로 사건 처리를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찰이 개인이 배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범죄 피해 있고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경찰이 성폭행을 한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성범죄 피해자한테 성폭행을 경찰서 내에서 한 새끼도 있었죠. 응? 그런 거 사형시켰나요? 사형시켜야지 그런 거는. 근데 경찰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충 굴러가는 겁니다. 민간인이 그랬어 봐.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찾아가서 탄핵을 하고 있으면 법관이 잘 살펴줘야지. 그쵸? 판사가 또 범죄를 저지르나? 그럼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죠. 민형사 행정적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지워야 되는 겁니다. 판사 아니라 판사 하랍이라도 이거는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겁니다. 5년 8개월 동안 176명밖에 안 된다고? 얼마나 면책을 2018년에 33건 응? 경기 남부청이 1년에 33건밖에 안 된다고 기소된 게 얼마나 많은 2019년에 32건, 2020년에 27건, 2021년에 43건, 지난해 29건, 올해 1월에서 8일까지 12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 남부청이 직원이 몇 명인데, 어? 직원이 몇 명인데, 기소된 직원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고소한 직원이, 고소하거나 나랑 다투고 있는 직원 다 합쳐도 이거보단 더 돼. 전부 다 패소 판결할 거야? 그럴까요? 늘 얘기하죠. 그래도 비정상적인 거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사람들보다 어느 조직이든지 정상적이고 정의롭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거라고.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게 역전되는 부당과 불법과 잘못된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 그렇게 역전되는 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간다 하더라도 다시 역전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보세요.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등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14건, 살인이 1건, 상해가 7건, 절도가 2건. 이 정도 돼야 처벌받는 거예요. 음주나 뭐 이런 거요. 이 정도 돼야 처벌받는 거예요. 이 정도. 네? 저 다 성폭이잖아. 성폭은 뭡니까? 걸리면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그러죠. 그거는. 경찰 직원들끼리도 저거는 못 봐주는 거지. 요즘 음주 안 되죠. 살인, 상해, 절도예요. 근데 다른 건이 보이질 않아. 직권남용 없어. 직무유기 없어. 몇 건이나 되겠어요. 실제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안 해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는 직무유기야. 둘 중에 하나는 직권남용이고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조직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검찰도 그렇습니다. 한번 이게 그 조직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복구시키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한번 손을 잘못 대놓으면 복구가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를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진통이기도 하죠. 한편을 보면. 그러나
개혁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을 위해서 힘없고 정말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그만한 산통이라도 견뎌야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더 어떻게 견딥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경찰서에 직원이 없다니까. 응? 4일 5일씩 붙어서 갑니다. 싫어. 응? 텔레클로즈 한다 그래가지고 붙여, 연차 붙여, 뭐 붙여, 4일 5일씩 가버려요. 그리고 5시부터 직원들 없어요. 내가 전화 다 해보거든.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화해가지고 5시 반 되면 일단 안 받아. 내가 매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응? 본청에서는 알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그래서 한번 조사하려 그러면 또 반발합니다. 지켜배들 하고 때로 해가지고, 우리가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니네들은 12시에 제대로 딱 밥 먹으러 가고 1시에 제대로 딱 들어오고 9시에 딱 출근하고 6시에 딱 퇴근했냐 그럼 니들은 막 이러고 덤빈다니까 요즘. 지금 위아래 뉴스 없고 엉망입니다. 지휘체계도 엉망이고 지금. 응?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혼돈과 아수라장을 해결하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국민들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할 거예요. 부당과 불법. 부당까지는 내가 봐주겠어. 불법이 있는 사람들, 그런 공무원들은 용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이 판결을 해서 패소 판결하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떠드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지금 20대 초중반 이렇게 사기당하고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 되는 분들이 제 유튜브 듣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혹시 듣게 되면 그런 문제로 자꾸 죽거나 그러지 마세요.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살다 보면 정말 못 살겠다, 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좋은 일들도 많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데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조금 찔림이 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평생 살아도 고통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직면을 했어요. 어려움에 직면하시게 되면 세 가지를 하세요. 그러면 돼요. 첫째로는 뭡니까? 운동을 하세요. 배가 고프고 죽겠어도 운동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먹어야 돼요. 그게 뭐라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을 자야 됩니다. 세 개 다 어렵죠. 돈도 없고 신경이 너무 쓰여서 잠도 안 오고, 뭘 먹으려 그래도 돈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운동을 어떻게 해. 몸도 진짜 허약한데.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해보세요. 운동하고 먹고 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라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국가에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생떼를 써서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그러면 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